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푸조 2008입니다. 푸조 2008 그리고 푸조 하면 연비부터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차는 정말 연비 무려 17.41 되는 어마어마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HD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건데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격, 연비 모든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라면 BMW나 이런 회사보다 오히려 더 역사가 길어요. 벤츠보다는 역사가 좀 짧겠죠. 어쨌든 가장 먼저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건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벤츠를 팔기 시작한 것도 프랑스였고, 벤츠가 독일에서는 처음에 차를 별로 팔지 못했거든요. 엔진이 달린 거 말도 없는 마차를 도대체 왜 타? 그런 걸 왜 타야 되는 거야? 뭣도 없게 라고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새롭고 뭔가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아주 독특한 자동차를 항상 만들고 있는 거죠. 다음의 자동차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가 그런 이 차세대 자동차를 주도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여기에 꼭 이렇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있네요. 17.4.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로 손꼽히기도 했었죠. 요즘도 상위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비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이래도 법규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번쩍거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헤드램프는 요즘 좀 보기 드물게 그냥 프로젝션 타입 램프예요. 이제 따끈따끈하죠. 이 사자 엠블럼은 좀 바뀌었네요. 사자 엠블럼은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컬러였던 것이 이제 이렇게 투톤으로 구성을 하고 있네요. 타이어는 이피션트 그립이라는 타이어예요. 구디어 타이어죠. 구디어에서 나온 타이어고, 그만큼 연비와 그립력을 다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패밀리 SUV 그리고 초소형 SUV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MPV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것들에 앞서서 그런 외건형 자동차의 어떤 효시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소형 SUV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넓은 공간, 조금 더 넓은 트렁크를 일찌감치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어디론가 놀러 간다거나 가족여행을 떠날 때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보다 조금 더 미리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문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주 5일 근무라든지 노동자들의 어떤 쉬는 시간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발달하면서 차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트렁크를 열면 지금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타이어 수리킷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좀 허술하네요, 이런 부분은. 아무튼 값비싼 차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짐을 넣고 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동차다 보니까 짐을 넣고 뺄 때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미적인 부분을 강조하도록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덧대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치 방식의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 탑 티더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푸조가 레치 방식의 카시트를 장착하기 쉬운 걸로 좋은 평가를 받았죠. 해치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단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큰 짐을 더 쉽게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보면 무슨 제네시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범퍼는 이렇게 차체색이 아니에요. 도색을 하지 않는 범퍼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범퍼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범퍼가 자동차의 일부분이 아니라 스크래치가 좀 나고, 좀 이렇게 다른 차를 좀 범퍼로 밀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소재인데다가 필요한 경우엔 차 위에 루프렉이 있으니까 차 위에 결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퍼를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동차가 점점 실용주의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자동차라면 이런 범퍼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적어도 스크래치가 났을 때 마음이 좀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실내 가죽과 직물을 같이 사용하는 반가죽 시트라고 하는데요. 원가를 너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직물을 사용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물이 아마 몸을 더 홀드를 잘 해준다, 이렇게 푸조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물보다는 가죽 시트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죠. 실내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버튼들 2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이 이 차 디자인을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대신에 이렇게 글래스 루프를 이용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글래스 루프에 보면 옆부분에 LED를 넣어서 여기서 불이 켜지게 한 거죠. 이 윗부분은 글라스야 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이 파란색 불빛이 여기도 이렇게 켜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거 다 수동이에요. 이렇게 뭐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런지 뭐 수입차들도 이렇게 수동인 차가 꽤 있죠. 이렇게 푸시해서 이렇게 올리게 돼 있고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고 뒤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젖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되는 것은 기존의 뭐 독일차라든지 독일의 기본형들은 다 돌리는 방식이잖아요.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돌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젖혀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난감하네. 어차피 한번 세팅하면 거의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돈 100만 원을 더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08이라고 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전에 208, 뭐 308 이랬는데 2008이면 벌써 숫자가 10배 이상의 더 큰 숫자인데 공간이 그만큼 크게 향상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외건형이라는 얘기고요. 외건형의 자동차지만 공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2008의 경우는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넓어서 뒷좌석에 앉으면 헤드레스트를 일단 올려야 되죠. 헤드레스트를 좀 올리고 앉아야 되겠죠. 헤드레스트가 무슨 책받침 같아요. 이렇게 얇은 헤드레스트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굉장히 낮은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궁금할 정도로 무릎 공간을 잘 만들어냈어요. 머리 공간도 그런 대로 있고요. 야, 이거 대단한데? 뭔가 대단한 마술을 부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좁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시트 포지션이 달라서인 것 같은데요. 의자가 굉장히 높고 이 스타일이 외건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머리 공간을 끝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뽑은 거예요. 보통 요즘 들어서 세단 같은 경우는 쿠페 스타일로 천장을 약간 깎아내는 게 이제 요즘 유행인데 이 차는 시트를 좀 더 올려놓고도 머리 공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 치고는 머리 공간이 없는 편이지만 세단에 비하면 머리 공간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닿지 않으니까요. 어떻게도 프랑스에서는 차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어디로 멀리 놀러 가고 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차 설계에 들어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을 그리고 약간 꼿꼿하게 세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좁진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자세는 그렇게 편하진 않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지만 이 뒷좌석의 느낌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이 같이 어디론가 놀러 갈 때 사용한다면 이 차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도 엄청 작고 뭐 문도 보면 이게 앞문은 그런 대로 크지만 뒷문은 꽤 작은 편이에요. 이 뭐 드나드는 공간을 보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죠. 겉에서 보면 굉장히 작고 귀엽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차가 귀여운 건 외관이나 실내뿐이 아니고 엔진룸도 굉장히 귀여워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이 엔진 커버가 이렇게 이건 헝겊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짜여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돼 있네요. 뭐 여튼 나름대로
정말 실용적인 프랑스 사람들의 감성, 그런 걸 보여주네요. 정말 뭐 엔진 커버가 왜 필요해? 그냥 살짝 가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멋있으면 뭐하게? 뭐 이런 느낌이죠. 어쨌든 뭐 실제로 주행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 차의 가치를 잘 알 수가 없겠죠. 이 차의 주행 감각은 어떤지 직접 차를 한번 몰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푸조 2008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푸조 2008의 실내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계기판부터가 특이해요. 계기판이 핸들 안쪽에 보이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계기판이 핸들 위에 있어요. 계기판이 핸들 위에 있다. 이거 묘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운전석에서 저 도로를 보면서 마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고 그 속도계도 보고 그냥 계기판도 보고 앞 도로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선을 어느 정도 전면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안쪽에 있을 경우는 핸들에 의해서 계기판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속도계가 가려진다거나 RPM 게이지가 가려지거나 이 숫자 부분이 거의 가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핸들을 어지간히 조절해도, 위아래로 어지간히 조절해도 이 속도계라든지 RPM 게이지가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왜 기존의 자동차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핸들이 직경이 이렇게 작으면 계기판이 보이지 않나요, 보통은. 그래서 핸들 직경을 어느 정도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핸들 직경이 지금 아주 작아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스포티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레이스카의 핸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뭐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작은 핸들을 가지고서 레이스를 즐기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하고도 매치가 잘 됩니다. 패들 시프트가 바로 뒤에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가 좀 먼 차들이 있죠. 아니면 너무 패들 시프트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차들도 있는데, 이 차는 패들 시프트하고 이런 핸들하고 이런 조작감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핸들만큼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행 감각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주행 감각이 MCP를 이용해서 그런지 직결되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직결되는 느낌이 좋은 만큼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결감과 동시에 그 울컥거림 이런 것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속될 때 이렇게 등을 약간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과 동시에 변속될 때 이미 직결이 돼 있으니까 변속될 때는 그 직결된 걸 놓잖아요. 그럼 이제 울컥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변속되는 시점에 지금 변속되는구나 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좀 떼주는 게 필요합니다. 변속될 때쯤에 가속 페달을 떼주면 지금 이 사람이 변속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변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차와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 그럼 훨씬 더 변속 충격도 없고 훨씬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익숙해지면 연비가 훨씬 더 향상되고 그리고 운전의 재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MCP를 이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진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속 주행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이 안정감도 우수하고 뭐 차선을 바꾼다거나 할 때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핸들의 어떤 이런 조향 감각 같은 것들은 잘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푸조 시트로행이 지금 뭐 WRC니 뭐 이런 세계적인 랠리에서 뭐 항상 우승을 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스포티함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푸조 시트로행만큼 스포티한 브랜드가 사실 몇 없을 정도로 그런 스포티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출력은 조금 더 강하면 훨씬 재밌을 테지만 뭐 이 정도로 치고 나간다면 뭐 크게 문제되는 그런 출력은 아닙니다. 이게 다 MCP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직결감이 우수하니까 적은 출력으로도 차를 어느 정도 밀고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고속에서는 조금 소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특히 디젤이다 보니까 이 디젤의 소음이 느껴집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디젤 사운드, 우리가 국산차 디젤 사운드를 듣다 보면 느끼는 그런 소리 있죠. 예를 들면 트럭에서 나는 달달달달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키륵키륵키륵키륵 하는 그런 디젤 특유의 그런 사운드, 그런 디젤 사운드가 이 차에는 나지 않아요. 이 차는 디젤의 큰 소리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이고 듣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하는 이런 정도의 사운드로 납니다. 반면에 더 좀 거슬리는 건 이 차 밖에서 나는 풍절음 같은 거. 풍절음이 뭐 무슨 공기가 새고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차에서 나는 그런 근본적인 소리들, 엔진 소리, 풍절음, 뭐 타이어 노면 소리, 이런 근원적인 그런 자동차의 소리들을 하나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마스킹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차에선 이런 소리가 원래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토와이퍼가 지금 빗물 몇 방울 떨어지는데 자기가 갑자기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오토와이퍼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평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가 오니까 오토와이퍼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항상 오토고 비가 오면 자기가 알아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토와이퍼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돼 있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브레이크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차가 정말 얼마나 빨리 서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평가해야 맞지요. 원래는 브레이크 제동 거리,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예요. 제동 거리를 놓고 봤을 때 긴 차면 사고가 날 것이, 사람을 칠 만한 것이, 제동 거리가 좀 짧은 차를 타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동 거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동 거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감촉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초반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느낌이 드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드느냐, 아니면 꾸준히 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는 초반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있죠. 프랑스 쪽 사람들이 그런 감성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독일 차는 초반에 딱 브레이크가 들어주는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어쨌든 좀 취향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브레이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는 수입차 중에 가장 싼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요. 2,650만원에서 3,150만원이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인데, 그만큼 차의 각각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국산차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도 가격대가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그래도 푸조 중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 기준에서 이미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면 뭐 같은 사과끼리 비교해야 좋다, 나쁘다 이런 거가 비교가 되잖아요. 사과와 자전거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와 다른 차들은 그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동차예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차를 타면 그런 그 참신함 덕분에 이 차의 뭐 새로운 것을 즐긴다 이런 느낌이 또 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2008을 시승했는데요. 푸조 2008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아주 많은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죠. 그런 부분이 모두 다 이 차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개성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